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출정식을 열고 안보 무능과 국민을 기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후보들은 충운탑과 민주공원을 방문해 참배와 헌화로 출정식을 대신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벚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9일부터는 낙동강변을 따라 벚꽃축제가 펼쳐집니다. 봄철 해빙기가 되면서 급경사지에서 낙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하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옆 암벽 일부가 무너지며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오르면서 1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안보 무능과 국민을 기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역구 출마 후보들과 함께 UN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평화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보들은 선거 전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며 이번 선거를 통해 부산의 정치 지형을 바꾸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넘어 동부산과 남부산, 원도심 등 부산 전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도 여야가 경쟁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정치 구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심판하기 위해서는 투표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때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국회의원 후보 일동.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생존이 걸린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번 정부 들어 무산됐고 엑스포 유치에도 실패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물가 폭등과 민심 외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오만한 정권의 폭주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민생을 내팽개친 집권 여당의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어 수도권 수준의 지역경제, 생활권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 동력과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은 18명의 후보와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 국토 대개조의 그 첫걸음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당당한 경제 거점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경제와 남북 경제권 전체를 끌고 가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부울경의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부산 지역의 민심은 어디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 별도의 출정식 대신 중앙공원의 충운탑과 민주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후보들은 오전 10시 동구 중앙공원의 충원탑을 찾았습니다. 서병수, 조경태 총괄 선대위원장을 필두로 10여 명의 후보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서병수 총괄 선대위원장은 영원실 방명록에 조국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란 문구를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이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의 마음을 혹시 다치게 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길거리를 이렇게 다녀보면 문을 닫는 가게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없다고 장사가 안 되고 물가가 높다고 특히 서민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에 윤석열 정부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충원탑 참배를 마친 후보들은 민주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 넋기린 마당에서 다시 헌화와 묵념으로 민주 열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조경태 총괄 선대위원장은 방명록에 이 땅의 참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 열사의 뜻을 잘 계승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조 위원장은 낙동강 벨트 권역의 심상치 않은 야당 바람에 대해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부산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뿐이라며 낙동강 벨트 사수를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소한은 지난 총선 정도의 스코어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정치가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좀 더 시민들이 또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저는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선거 전 출정식 대신 참배로 시작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필승 의지를 다지고 개별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곳곳에서 벚꽃들이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맑고 따뜻한 날씨와 함께 봄꽃들이 절정을 이룰 걸로 보이는데요. 주말에는 낙동강을 따라 벚꽃 축제도 열립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벚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내린 28일, 강서구 맥도 생태공원 제방을 따라 벚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팝콘처럼 한껏 틔운 꽃망울부터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한 새싹까지 방문객들에게 봄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데이트하기에 좋은 코스. 벚꽃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렸던 겨울에 이제 눈 다 녹고 이제 꽃이 피니까 이제 마음도 따뜻하고 그렇죠. 올해 부산에서는 3월 22일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평년보다 6일 정도 빠른 것입니다. 벚꽃은 한동안 더 풍성하게 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강서구 강변을 따라 벚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구포대교부터 명지시장 인근까지 12km 구간이 축제장이 됩니다. 주 무대가 마련되는 대저생태공원에선 가수들의 콘서트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춤과 노래 경연대회가 열리고 각종 체험 부스들이 설치됩니다. 또 제방길 곳곳에서는 걷기 대회와 버스킹 공연, 연날리기 대회 등도 진행됩니다. 특히 대저생태공원에는 유채꽃도 만개해 벚꽃과 함께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강서구는 축제 현장에서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허가받은 푸드트럭을 제외한 노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방문객 안전을 위해 경찰과 소방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9일부터 주말 동안 부산 지역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최저 9도, 최고 18도까지 오르며 봄꽃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세관은 총기 부품과 생산 장비를 철강 제품으로 속여 중동에 수출한 혐의로 전 방산업체 직원 A씨와 공범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차례에 걸쳐 266억 원 상당의 총기 부품과 부속품, 생산 장비 등 군수물자 48만 개를 중동 국가 국영 방산업체에 수출한 혐의입니다. 세관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남긴 수익은 100억 원 이상일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낙석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옆 암벽 일부가 무너지며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 당리동의 한 아파트, 낙석 방지용 그물이 찢겨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곳이 녹으며 무게를 견디지 못해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그런 소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하고 창문 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낙석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석 대가 부서졌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낙석 사고가 발생한 곳인데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덩어리가 좀 큰 게 떨어졌었고 그래가지고 저 차들 못 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이곳은 급경사지 중에서도 특히 높은 급경사지로 위험도가 높은 곳. 입주민들은 언제 또 낙석 사고가 이어질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푸시푸시 하면서 뭐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나더니 그렇게 스스로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팽창하면서 녹으니까 이렇게. 사구는 낙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훼손된 낙석 방지망과 암벽 붕괴 방지 보조재를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공사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은 11호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응급복구 공사를 준비 중인데 일단은 아파트 측하고 소유주한테 일단 저희가 안전 이행 조치하라고 이제 명령이 나갔고요. 한편 부산시는 사고 발생 지역에 재난복구 비용 3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미등록 급경사지 200여 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다음 달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10년간 카메라를 들고 진실규명을 위해 뛰어다녔는데요. 10년간 기록한 영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1반 17번 문지성 양의 아빠 문종택 씨.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팽목항에서 침몰한 세월호와 가까운 동거차도에서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목 놓아 외쳤던 국회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촬영한 영상은 그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역사였습니다. 그 10년의 역사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태어났습니다. 가족분들 스스로가 10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그것의 의미를 조금 더 시민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10년의 세월 동안 촬영한 무려 5천여 개의 영상 클립, 50테라가 넘는 분량을 104분 분량으로 축약해 영화로 제작하는 건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분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와 마주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고민으로 어떤 걸음을 해오셨는지 쭉 흐름을 만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 지난 10년의 시간을 회상한 유가족들. 평범했던 엄마 아빠가 거리에 나서고 구호를 외치고 삭발을 해야 했던 일들이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힘듭니다. 왜 피해자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는지 저는 새삼 아직도요.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언론을 믿지 못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걸 직접 묻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던 지성이 아빠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까지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날 해수부 해경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최선이 아니고 적어도 엄마 아빠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을 다했노라. 아이들 만나는 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부산의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 공간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올해 개관하는 국립청소년 생태센터인데요. 생태학습과 체험은 물론 숙박도 가능해 지역의 청소년 단체 거점 시설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는 지금 사구 울숙도 체육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첫 국립청소년 수련 시설인 국립청소년 생태센터가 완공됐습니다. 이달 문을 열 예정이었는데 내부 안전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관을 7월로 연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센터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까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센터 면적은 6만 4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9개 크기입니다. 투입된 사업비는 350여억 원. 전시 사무동과 숙박을 할 수 있는 생활관, 직원 숙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관은 3층 건물로 1층엔 80명이 앉을 수 있는 영상관과 강의실, 미디어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2층으로 가면 강의실이 더 있고 실험실이 따로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를 살펴보고 종이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식물실, 3차원 영상인 홀로그램으로 새를 관찰할 수 있고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조류실을 비롯해 살아있는 곤충을 보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험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지구 환경에 대해서 특히나 생태와 관련된 곤충, 조류, 식물에 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본관 맞은편의 생활관 역시 3층 건물입니다. 내부의 방은 모두 2인실입니다. 인솔자와 장애인을 위한 방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 100명이 숙박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 옆엔 식당과 실내 체육 활동이 가능한 대강당도 있습니다. 생태센터는 학교 교과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자연생태 체험 공간으로 숙박과 당일 체험이 가능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생태센터는 오는 6월까지 누리집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구성을 마무리한 뒤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단체장과 구군 의원 등 재산 공개 대상자 190명의 2023년 기준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재산 평균액은 9억 8,700만 원으로 종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2천만 원이 감소했고 재산 증가자는 128명, 감소자는 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심사해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경고와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고리 원전을 지척에 두고 있는 부산 시민들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만큼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시민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원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 부산시민연대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원전 관련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산의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 6곳 부산시당에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와 고준위 핵 폐기물 안전관리와 처분, 신규 원전 건설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시민연대는 받은 답변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질문에 답한 정당은 4곳,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아무런 회신을 해오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검토할 사안이 아니란 답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친원전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판단을 하고요. 기본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탈핵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각 정당이 이 핵발전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탈원전 의견에 대부분 수용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후 원전은 연장 없이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무분별한 수명 연장에도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은 영구 저장이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부산, 울산 지역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반대하지만 다만 관련 예산 과정의 현실적인 측면, 주요국 에너지 전환 동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함께 입장을 밝힌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탈원전 의제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형태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탈핵 부산시민연대는 각 당 중앙당에도 관련 질의를 전달해 원전 공약을 파악하는 한편 총선 이후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4.10 총선과 관련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이나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4년간 삶과 직결된 정책을 결정할 국회의원을 선택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대응 부산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부산 지역 일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과거 발언에 대한 현재 입장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대상은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 수영구 무소속 장해찬 후보입니다. 부산 시민을 위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주장한 후보, 부산 시민을 모욕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한 후보자를 알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갈 우려가 있다. 22대 총선 대응 부산 시민 네트워크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정책,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후보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후보자에게는 질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박성훈 후보는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에 대해 해수부 차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오염수 대응의 문제가 과학과 미신의 대결이라고 보여진다. 이성이 감성을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 이런 형태의 발언도 하셨습니다. 근데 해고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이제 폄하하는 형태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 2차관 시절은 용산에 계셨겠죠. 근데 부산에 출마를 하시는 후보님이라면 이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려는지 되물었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이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것은 지역 소멸 위기의 부산에 반하는 행동이라 질타했습니다. 정확하게 핵 배치 부산에서 나서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사하구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핵 배치를 운운하는 발언이며 이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핵미사일 기지를 사하구에 유치하겠다는 식의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동의나 여론 수렴의 과정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핵무장론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조경태 본인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안보 장사, 안보 협박으로 자신의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하려는 언동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장해찬 후보에 대해선 부산을 비하하면서 무소속까지 출마를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말을 줄였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